새벽 4시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이른둘의 영자씨가 좌판을 깐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이 잠든 시간에 시작된다. 30년 넘게 생선을 다듬어온 손가락은 이미 관절이 휘어 제 모양이 아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버린 세월만큼 영자씨의 통장에는 자식들을 향한 희생이 차곡차곡 쌓여왔다. 영자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 상현은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 간부로 있고 작은아들 상민은 강남에서 개인 사업을 한다.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워들 하지만 영자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 지 오래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가끔 전화가 오면 의뢰 돈 이야기뿐이다. 요즘 들어 영자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 시장 바닥에서 쓰러질 뻔한 게 벌써 여러 번이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꾹 참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씨는 큰맘 먹고 큰아들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한다.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며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저 지금 손님 와 있는데. 영자 어유 바쁜데 미안하다. 그냥 반찬 좀 해온 게 있어서. 너 요즘 얼굴이 까칠해 보이길래. 미경 큰 며느리 거실에서 소리치며 자기야, 누구야? 아,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그 반찬은 그냥 현관에 두고 가세요. 냄새 배니까요. 영자 당황하며 아, 그래 바쁘면 가봐야지. 근데 상현아, 나 요즘 몸이 좀. 엄마, 저 지금 진짜 급해요. 나중에 통화해요. 용돈 붙여드릴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영자씨의 가슴을 때린다. 복도에 덩그러니 놓인 보따리 안에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이 들어있다. 영자씨는 터덜터덜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온다. 서러움이 북받치지만 울음조차 사치다. 그녀는 결심한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퍼주기만 했던 삶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영자씨는 죽기 전에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그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시장통 박가와 짜고 큰 연극을 준비한다. 며칠 뒤 두 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어머니 영자씨가 췌장암 말기이며 길어야 3개월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영자씨가 평생 모은 재개발 예정지 땅과 건물이 시가 30억에 달한다는 사실도 은근히 흘려보낸다. 연락 한 통 없던 아들들이 그날 밤으로 영자씨의 낡은 집으로 모여든다. 영자씨는 안방에 누워서 신음소리를 낸다. 문 밖에서는 아들 내외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슬픔의 눈물 소리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다. 형 들었어? 그 시장 땅 이번에 시행사 붙어서 가격 장난 아니래. 엄마가 저렇게 가시면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동서. 상현 씨가 장남인데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 어머님 병원비도 우리가 다 내고 있잖아. 형님 병원비 내신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어머님 생신 때마다 돈 보내드린 거 다 장부에 적어놨어요. 영자 방 안에서 들릴 듯 말 듯 아이고 나 죽네. 상현아, 상민아. 아들들은 허겁지겁 안방으로 뛰어들어온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지만 영자씨는 안다. 저 눈물은 어머니를 잃는 슬픔이 아니라 돈을 놓칠까봐 내는 연기라는 것을. 영자씨는 일부러 아들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작한다. 자신이 죽기 전까지 교대로 간병을 하되 며느리들이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라고 시킨다. 30억 유산을 받기 위해 며느리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앞치마를 두른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영자씨는 일부러 깊은 밤중에 배가 고프다고 며느리들을 깨워 밥상을 차리게 하고 옷에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밤낮 가리지 않고
이불을 빨도록 시켰습니다. 큰 며느리 미경은 화장실에서 겨우 참았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남편 상현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노인네. 비위 맞추는 일은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험악한 말들이 문 밖까지 새어나옵니다. 작은 아들 상민은 엄마의 인감도장을 훔치기 위해 영자 씨가 잠든 틈을 타 장롱을 샅샅이 뒤지다 결국 영자 씨와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영자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녀는 그저 30억짜리 통장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영자 씨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홀로 흐느껴옵니다. 미경 남편에게 귓속말로 여보, 저 노인네 진짜 암 환자 맞아? 어쩜 저렇게 기운이 넘쳐?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내 손등에 습진 생긴 것 좀 봐. 조금만 더 참아. 의사가 말하길 길어야 2달 남았대. 그 땅이 우리 앞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당신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영자 방문을 조용히 열며 얘들아, 혹시 물 좀 줄 수 있겠니? 목이 너무 말라서 잠이 안 오는구나. 미경 얼굴색을 순식간에 바꾸며 어머님. 나오지 마시고 말씀하시지. 제가 지금 바로 시원한 물 가져다 드릴게요. 영자 씨는 미경이 가져다 준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켜며 결심합니다. 이제 이 잔혹한 연극을 끝낼 때가 왔다고.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엄숙히 선포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과연 영자 씨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 영자 씨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 순간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마치 맹수처럼 서로를 견제하며 단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의 시선은 번들거리는 서류 가방에 고정된다. 영자 씨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차분하게 훑어보며 일부러 크게 기침을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쇠약한 모습과는 달리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상현아, 상민아. 그동안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 늙은 애미 죽어가는 꼴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엄마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정말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겠구나. 상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의사 선생님께서 이미 가망이 없다고. 다 거짓말이다. 나 암 아니야. 너희들이 하도 코빼기도 안 비춰서 내가 아주 박 원장이랑 짜고 제대로 거짓말 한번 쳐봤다. 내 연기 꽤나 감쪽 같았지? 순간 거실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돈다. 아들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버리고 며느리 미경은 손에 들고 있던 고급 찻잔을 떨어뜨릴 뻔한다. 정적을 깨고 영자 씨는 미리 준비된 듯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낸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굳게 담은 입술을 열어 유언장 낭독을 시작한다. 본 유언장에 의거하여 이영자 여사의 소유인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 그 외 모든 종류의 현금 자산은 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손길과 평소 이영자 여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시장 상인회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친족인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를 어떻게 모셨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정말 섭섭하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님 병수발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보상해 내세요. 보상?
너희들이 내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온갖 짜증과 불평을 쏟아낸 값은 안 받으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더 머물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테다. 아들 내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짐을 싸서 떠났다. 영자 씨는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 집안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풀어낸 영자 씨의 얼굴에 미미한 미소가 번진다. 며칠 뒤 영자 씨는 시장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이제는 생선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으로 시장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차렸다.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들에게 국밥을 퍼주는 영자 씨의 손마디는 여전히 굵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 석양이 지는 시장 골목, 영자 씨는 동료 상인들과 웃으며 수다를 떤다.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며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온기를 나누는 살. 이것이 영자 씨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 영자 씨, 오늘 국밥 맛이 아주 끝내주네. 아들놈들 안 서운해? 서운하긴.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인데. 박씨, 국물 더 줄까? 역시 시장 여장부 영자 씨답네. 자, 우리 이 기분 좋은 인생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영자 씨는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는다. 그녀의 등 뒤로 지는 노을이 황금빛으로 빛난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시간임을 영자 씨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